그리고 저는 애초에 저한테 이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5만 원, 10만 원 그냥 뭐 빌려달라 이런 건 제가 그냥 뭐 준다는 느낌으로 하는데 들었지? 너네는 말고 이게 뭔가 그 뭐야 10만 원만 주세요. 안녕하세요, 로이어 프렌즈입니다. 네, 오늘은 좀 저희가 이제 그동안 재산범죄 사건을 하면서 사기가 이제 가장 조금 흔한 재산범죄 중에 하나거든요. 뭐 절도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CCTV가 있으면 뭐 바로 검거도 하고 이제 뭐 좀 피해 회복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, 사기는 사실은 뭐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뭔가 축적된 게 있어요. 특히나 이제 인적 관계가 뭐 아는 사람이고 이러면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을 뒤에 생각해 보니까 뭐 사기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, 그래서 이 사기가 일어나는 유형에 대해서 조금 탑3로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3위로 꼽은 거는 그 게임 아이템과 관련된 사기. 게임 아이템? 예, 이게 약간 어떤 유형이냐면 그 현질을 게임에서는 유도를 하잖아요. 뭔가 아이템을 구매를 이제 하려고 했을 때 나는 이제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근데 그에 합당한 아이템을 나한테 주지 않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뭔가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템을 이제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줄 것처럼 하거든요. 그럼 그거를 이제 믿고 이제 샀는데 실제 나한테 주는 거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, 그러면서 조금 더 현금을 더 주면 나중에 더 많은 걸 줄게, 아이템을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피해 금액을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. 이거 게임 회사도 사기꾼이야 그러면? 왜? 뽑기 안 뽑히잖아. 그럼 아직도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죠. 그 확률형 아이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 공개를 해라, 확률이 몇 프로인지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아예 그냥 막아버리는 그런 나라도 있거든요. 도박이랑 똑같다고 해가지고, 예, 소위 가차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 막아버리는 것도 있고. 어쨌든 뭐 3위는 이제 게임에서 아이템 관련된 사기다. 그리고 2위로 꼽은 거는 이거는 약간 이제 돈을 빌릴 때 뭐 얼마를 빌려줘, 뭐 언제까지 갚을게.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. 여기까지 갚을게라고 했는데 안 주면은 이건 단순하게 그냥 이제 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되잖아요. 근데 여기서 빌려갈 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빌려줬잖아요.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개털이야. 돈이 없었어. 네, 돈을 갚을 능력이 애초에 없어.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러 한 99명이 돈을 빌려줄 정도로 이제 여력이 없었던 사람인데 마지막 100번째로 당한 사람인 거야. 그런 정도로 이제 뭔가 변제 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언제까지 뭐 갚을게라고 해서 이제 돈을 가져간다. 그러면은 이것도 사기가 될 수 있어요. 근데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. 그쵸. 네, 되게 많고 이게 사실은 이제 좀 캐캐 묵은 사건들이 좀 많거든요. 특히나 이제 아는 사이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, 그놈의 정의 문제입니다. 네, 그래가지고 이제 막 뒤늦게 제가 그때 진짜 믿었던 친구인데 지금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나니까 지금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제서야 뭔가 대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이런 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때요? 사건 중에 그런 거 많죠? 그쵸. 대부분 많이 이런 패턴들이죠. 그리고 저는 애초에 저한테 이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5만 원, 10만 원 그냥 뭐 빌려달라 이런 건 제가 그냥 뭐 준다는 느낌으로 하는데 들었지? 너네는 말고 이게 뭔가 그 뭐야 10만 원만 주세요. 100만 원 단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저는 그때부터 칼같이 거절합니다. 99만 원만 주세요. 이게 사실은 저한테 문의를 주는 사람 중에 지인도 있어요. 근데 지인이 이제 친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 몰래 이제 큰 돈을 빌려줬는데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막 사기로 고소도 하고 싶고, 그럼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고, 그럼 또 이제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게 뭐 그걸 또 아내한테 이제 허락을 받지 않고서 또 할 수가 없고,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. 시간은 가지, 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뾰족히 또 없지.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또 중요한 부분이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증거를 안 남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네, 그래서 뒤늦게 고소를 하려고 했을 때 증거가 없는 거예요. 네, 뭔가 이제 돈 빌려줘 했는데 뭐 그때는 만약에 뭐 문자나 카카오톡에 남아있을 수 있어. 근데 이제 그게 뭐 1년, 2년 지나면 우리 보통 뭐 핸드폰 빠르게 바꾸잖아요.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캡처를 안 해놓으면 또 없어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계좌로 이체를 한 경우라면 뭐 이체를 했다는 그런 내역은 남아있지만, 혹시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로 뭐 현금으로 줬다면은 이거 진짜 떡 싸먹으라 하고 그냥 준 걸로 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됐을 때 소소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웬만하면 계좌이체로 진행을 하시고, 돈을 빌려갈 때 언제까지 갚겠다, 그리고 이 사람이 변제 자력에 대해서 말을 했으면 녹취를 해두신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차용증 같은 걸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 차용증을 쓰는 게 내가 부담스러워서 차용증을 안 남겨놓으면
나중에 이제 이게 증거가 없어가지고 사실 대응하기 어렵거든요. 그리고 이제 대망의 1위는 뭔가 이제 좀 약간 솔깃해요.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급여소득이 많잖아요. 대부분 다 급여소득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굴려서 목돈을 만들고자 하는 좀 그런 생각들이 웬만하면 있거든요. 뭐 재테크 이런 내용으로 이제 있는데, 근데 이거를 돈을 갖고 있다가 어디에 쓸지를 모르고 있을 때 한 명이 슥 접근을 하는 거예요. 야, 내가 이제 이거 너만 알고 있어? 이러면서 막 이거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이제 너 투자를 하면은 내가 이만큼 더 줄 수가 있어. 이자조로 내가 너한테 월 몇 %로 더 줄게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. 그 월 몇 %보다 더 중요한 말 있잖아. 원금 보장. 아, 그렇지. 맞아. 마치 내가 이렇게 줬을 때 월 몇 프로로 반대급으로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근데 원금은 보장을 해줄게. 이렇게 하니까 그래? 내가 그러면 이거 못 받아도 위험 부담은 없네요. 그러면 이제 믿는 거죠. 근데 얘가 막 이렇게 좋은 시계를 차고 왔어. 그러면서 평소에 막 이 옷도 막 99만 원이 넘어. 그리고 이 머리도 99,000원이 넘어. 막 이 시계도 막 1억 가까이 돼. 이렇게 이제 하고 다니는 애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더 막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얘 인스타 가봤어. 갑자기 진짜 유명한 이경민을 만난 거야. 아, 그 유명인들하고 막. 유명인 아니야 너? 라디오 나가고. 근데 그런 사진 대부분 또 이제 그냥 우연히 이경민 셀럽을 만나가지고 저 사진 한 장만 한 다음에 절친인 것처럼 올리는 거죠. 그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 실질적으로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얘가 진짜로 재력이 있으니까 이런 뭔가 인맥도 형성이 되는구나. 이렇게 이제 그 뒷배경까지도 뭔가 그럴싸해 놓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원금도 보장이 되고 이런 걸 들으니까 이제 더 혹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이제 하게 되는데, 근데 투자라는 게 사실 처음에 이제 소소하게 시작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좀 줘요, 돈을. 반대급부를 준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게 월 내가 이자 받는 것보다 정기예금보다 훨씬 괜찮은데? 이렇게 생각이 되면 한 몇 개월 얘가 또 줬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더 믿는 거죠. 그러면은 이 친구가 더 고액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이런 게 있었으니까 믿고 이제 더 고액을 줘도 되겠다. 5천만 원 막 이렇게 베팅이 들어가는 거야. 근데 그때서야 이 친구는 이제 돌변하는 거예요. 갑자기 이제 말이 많아져. 막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전에는 이제 연락이 잘 됐는데 잠깐만 지금 바빠. 조금만 있어봐. 이렇게 하고 나서는 한 몇 시간 뒤에 이제 연락이 딱 됐는데 그 나한테 준다고 했던 그 월 이율 그거 어떻게 된 거야? 이러면은 그거 조금만 내 처리해 줄 거야. 조금만 기다려봐. 이렇게 하면서 차일피일 미룬단 말이에요. 근데 조금씩 그리고 주기도 하잖아요. 받아야 될 돈이 1억인데 한 500 정도는 찔러줘. 당장 고소하는 걸 막아야 되니까.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양새가 약간은 자기는 이제 기망의 의도가 없고 변제를 할 생각이 있었다.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양을 형성을 하면서 계속해서 거액을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. 뭐 거액을 한 번에 가져가지 않더라도 한 기간을 놓고 보면 이게 막 엄청나게 돈이 불어 있는 거지. 나는 그렇게 시간 끌면서 그 사이에 손병구한테도 사기쳐가지고 돈 받은 다음에 그 돈으로 야금야금 이경민을 주는 거지. 돌려맞지. 이렇게. 돌려막기 하는 거지. 그러면 이제 피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 친구 입장에서는 막 이 돈 이미 다 해먹어버리고 변제 자력도 없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가지고 뒤에는 진짜 개털돼가지고 뭐 돈 갚으라고 하면 몸으로 때우는 거야. 그치, 그냥 나 살고 나올게 이렇게 하는 거지. 그리고 막 이 친구가 내가 지금 줘야 될 돈은 1억인데 나 한 3천밖에 없어 합의하자 이러면 이 친구 입장에 마지못해서 또 합의를 하는 거야. 그거라도 받아야 되니까.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런 또 원금 보장을 해줄게라는 미끼를 통해서 이제 이 친구의 뒷배경을 자랑하는 이런 또 사기 유형이 또 있어요. 이런 게 또 탑 1. 네, 오늘은 제가 이제 재산범죄 관련해서 사기의 유형 탑 3를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또 다른 범죄의 유형 탑 3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